안녕하세요. 이지 AI 메디치 소프트입니다. 벌써 래피드 마이너 실습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폐기물 데이터를 활용해 볼 텐데요. 실습 데이터가 약간씩 비슷하더라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단계로 구성된 목차인데요. 먼저 시각화할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데이터를 주입, 전처리 및 가공, 그리고 시각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각화된 결과에서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 시간에서 사용될 데이터셋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는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과 관련한 데이터를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DB는 5개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레코드 건수는 125개입니다. 이 DB에서는 2015년에서 2019년 기간까지의 데이터를 다룹니다. 이 데이터들은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의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현황을 보면 행과 열로 구조화된 데이터로 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의 수집기간 범위와 데이터 특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로 저희는 무엇을 분석해 볼 수 있고 어떤 인사이트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자치구별 쓰레기 처리량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먼저 연도별 서울시의 각 자치구별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 kg당, 인당, 일자별 비교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각 자치구별 주민수를 시계열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체 생활 폐기물 발생량 톤 단위별, 인 단위별 대비 위의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과의 비교를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업로드해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작업이다 보니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하단에 오퍼레이션 창을 보시겠습니다. 오퍼레이션 창에서 데이터 파일 확장자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주입하기 위한 명령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파일 확장자죠. 엑셀 파일을 불러올 예정이므로 리드 엑셀을 입력해 주세요. 검색 결과에서 리드 엑셀 기능이 표현되면 이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위한 기능이 담긴 네모난 프로세스 창이 생성이 됩니다. 인풋팅 데이터를 선택하면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창이 팝업됩니다. 해당 데이터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래피드 마이너의 주요 기능이죠. 데이터를 불러오기 전에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일부를 불러오기 위해 시트나 셀 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컬럼명으로 헤더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래피드 마이너의 편리한 점은 에러 값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에러 값이 존재하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운데요. 에러 값을 널 값으로 대체한다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에러 값이 나왔을 때 널 값으로 대체해 주셨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러온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1번에 RES가 보입니다. 이 RES를 선택하여 화면 상위 박스에 생성된 노드를 드래그하여 박스의 아웃에 연결해 줍니다. 연결 후 왼쪽 상단의 파란색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분석을 원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앞선 간단한 과정을 거쳐 손쉽게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화되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가공 전처리 과정입니다. 터보 프랩이란 래피드 마이너의 자동 전처리 과정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기초 정보를 살피기 위해 래피드 마이너의 상단에 터보 프랩을 선택하여 이어지는 창에서 피벗을 선택해 줍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선 피벗 테이블에서는 바 차트에 대한 시각화를 기본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좀 더 많은 데이터의 시각화 진행을 위해 위에 터보 프랩에서 차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창의 왼쪽 탭에 Add New Plot을 선택하면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손쉽게 생성시킬 수 있는 창이 팝업이 됩니다. 마우스를 이동하여 데이터가 어떻게 시각화될 것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각화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다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서 한번 써본 스캐터 매트릭스 시각화 방법이 기억이 나시나요? 한 번 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온 데이터에서 자료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스캐터 매트릭스 시각화 방법을 선택하고 밸류 컬럼에서 생활 폐기물 배출량,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주민 수를 선택해 줍니다. 컬러는 지역별로 구분하고 컬럼 요약은 히스토그램, 즉 막대 그래프 방법을 선택해 줍니다. 자료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 매트릭스 자료에서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량과 주민수는 양의 상관도가 있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수가 많을수록 총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많아 양의 상관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구와 종로구는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적지만 인구 밀도가 낮아서 1인당 쓰레기 배출 비율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형 차트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서울시의 각 자치구별 배출된 생활 폐기물의 배출량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주민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중구와 종로구, 용산구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12의 중구 주민수는 매우 낮고 오피스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자치구 특성상 낮은 밀도의 거주민의 법인 규모의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어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매우 크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 원형 차트 자료에서 2015년에서 2019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강동구와 강남구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서초구와 송파구, 구로구 순으로 배출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중구와 종로구, 용산구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12의 중구 주민수는 매우 낮고 오피스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자치구 특성상 낮은 밀도의 거주민의 법인 규모의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어 차트에 표현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송파구와 강동구는 많은 주민수에 비해 주민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포도 형태의 자료를 생성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서울시 각 자치구별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각 연도의 주민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각 연도별 주민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의 편차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 각 지역에서 일정한 양으로 배출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포도의 크기와 색깔을 통해 각 지역별 주민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밀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해석해보면 첫 번째, 위 삼포도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9년 5년간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송파구와 강남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두 번째, 송파구는 특정 연도에 서초구의 배출량과 비슷하였으나 연도별 배출량에서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해에 스포츠 경기 등 이벤트성 행사가 진행된 것이 원인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구는 주민수 밀도가 매우 낮지만
주민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높은 편입니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즈니스 구임으로 사무 관련 생활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래피드마이너를 활용한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처리량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권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습 영상 확인하시겠습니다. 이상 이지AI 메디치 소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피드마이너 네 번째 실습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의 오퍼레이터 창으로 가셔서 리드 엑셀을 검색해 줍니다. 네, 리드 엑셀이 나오죠? 이걸 선택해 줍니다. 바로 리드 엑셀 박스가 만들어지네요. 저는 이 박스와 RES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웃에 연결을 시켜주고요. 박스를 클릭해서 데이터가 위치한 곳으로 이동해서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찾아서 넥스트를 눌러주면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시트랑 셀 범위를 설정해 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테이블 헤더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데이터 타입을 변경 또는 컬럼명을 변경해 볼 수도 있고요.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에러 값을 널 값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에러 값이 없으므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원래 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위에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면 데이터 테이블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분석 전 가공 처리를 위해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기 위한 기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터보 프랩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네요. 데이터를 재업로드 해줍니다. 덮어쓰기 말고 항상 데이터는 복사해서 쓰도록 합니다. 자치구별, 연도별 생활 폐기물 배출량을 살펴볼 텐데요. 왼쪽에서 지역을 드래그해서 던져줍니다. 연도도 컬럼 그룹핑에 던져줍니다. 합계를 펴보기 위해서 합계 발생량을 집계 항목에 던져줍니다. 자, 이제 저희는 연도별, 지역구별, 합계 처리령을 보고 있습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설정도 한번 해보시고요. 잠깐 이렇게 연도를 제거하면 지역구별 생활 폐기물 처리량 합계 데이터가 나오네요. 간단한 시각화도 가능하고요. 다음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탭에서 시각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터 매트릭스를 확인하려고 하니 오류가 뜨네요. 수치 데이터만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밸류 컬럼스 항목에서 수치형 데이터들을 선택해 줍니다. 인덱스는 빼고 주민 1인당 배출량, 생활 폐기물 배출량, 주민 수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색깔은 지역별로 구분을 해주고 컬럼 요약은 히스토그램으로 보겠습니다. 네, 스캐터 매트릭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가면서 데이터 값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시각화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종류는 다양하지만 데이터의 분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민수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치구별 평균 주민수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탭에서 이미지로 해당 그래프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당 생활 폐기물 평균 배출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별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생활 폐기물 배출량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엔 버블 모양의 삼포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인덱스가 아닌 생활 폐기물 배출량으로 살펴보고 색깔과 버블의 크기를 구분 짓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제목도 변경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간단한 실습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